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1월 4주부터 12월 2주까지 국내 선물 차트를 같이 복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국내 선물 매매가 어렵고요, 수익도 잘 안 나고 변변치 않은 분들은 장중에 메인 신호나 보조 신호가 출현했을 때만 매매를 한다라는 원칙으로 시장을 대응하라 그랬죠. 그리고 신호가 출현했을 때 진입하는 구간은 당일 마디가 또는 전일 마디가 근처에 진입을 해라. 손절은 15틱 놓고 해라. 익절은 최소한 0.6% 이상 가니까 차티고 퍼티고 최소한 10틱 이상 해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는데, 이러한 원칙으로요,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그쵸? 어떠한 신호가 출현했을 때 국내 선물 차트의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통 차트를 볼 때는 3분봉을 메인 봉으로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틱 차트를 보고 일단 같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3분봉이나 제가 화면상에 띄우는 틱 차트나 신호가 나오는 타이밍 거의 똑같고요. 마디 자리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보는 3분봉이나 제가 지금 동영상에 트는 틱 차트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만 틱 차트를 보는 이유는 요새 조금 초보분들이 문의가 많이 와서요, 지지와 저항을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틱 차트를 갖고 복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장중 신호가 총 14번 출현했는데 진입 성공률은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14전 14승 무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적에요, 어떤 특정 신호가 나왔을 때 파동의 모습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11월 23일자부터 틱 차트를 보면서 장중에 메인 신호나 혹시 또 이 보조 신호가 나왔을 때 시장의 또 움직임을 같이 보는데요. 자, 11월 23일 날은 계속 전일 매수의 연장 파동으로 시장이 움직였고요. 우리는 새로운 신호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보니까 자, 이 시간대가 되겠네요. 자, 12시 37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가 매도가 빼끔, 보조 신호는 미리 나왔어요. 그러면 이 메인 신호를 믿는다면 신호가 나오는 구간이 이날 시장의 중심선 33690이니까 선절이 나든 익절이 나든 나는 매도를 들어가려면 33690 매도, 손절 15틱 그 개념이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자, 33690 한번 줬네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33690부터 최소한 한 박스. 그러면 자, 33690부터 33625까지 매도가 0.6% 파동 나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장타 파동은 참고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장타 파동은 국내 선물은 파동이 적기 때문에 잘못해서 장타 파동 초입에 들어가면 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 우리가 매매할 때 보조 신호와 메인 신호를 보고요, 장타 파동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자, 참고를 한다면 장타 파동도 어느 순간부터 매수세 강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1월 24일 차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틱 차트를 갖고 단기 매매를 하면 일단 좋은 점은 뭐냐면 메인 신호가 됐든 보조 신호가 됐든 신호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데요. 혹시나 휩소 신호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선절을 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날은 전날 매수 신호가 연장이 돼가지고, 그쵸?
계속 아침에 매수를 가다가요. 자, 보조 신호 10시 4분, 메인 신호가 10시 12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중심을 보니까 33755예요. 아, 중심을 돌파 못하네. 보니까 어디서 매도 칠까 고민하는데 33755에 부딪혔는데 다시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33755 근처가 일단 매도가 되겠죠. 그리고 33755에 매도를 들어가는 순간 최소한 한 박스, 그럼 33690까지는 갈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내가 이제 시장을 대응하는 거죠. 그럼 33755, 33690,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보니까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초록과 파랑이가 무너졌기 때문에 혹시나 제일 좋은 거는 33755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타점인데 내가 만약에 못 들어갔다면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내가 진입했다면 이제는 하프 눌림목이 33660입니다. 최소한 33660은 오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33755부터 한 박스, 두 박스, 그쵸? 그리고 장타 신호가 나와서 자, 장타 신호 눌림목도 한 번 정도는 좋네요. 그쵸? 그리고 33630이 무너지면서 버팅기기 해봤더니 그 아래 단, 자, 볼까요? 어디까지? 33505까지. 매도가 거의 2.5% 나왔습니다. 그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장타 신호를 따라서 보고 나서 내가 들어갔다면 이 근처에 들어가서 한 박스, 두 박스 정도는 매도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27일 날 차트를 보시면 메인 신호가 일단 전날 매도 신호가 연장됐죠. 우리는 신규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쭉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쵸? 자, 10시 22분이 되니까 보조 신호와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좋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타 신호를 참고하자 그랬잖아요. 참고. 아, 장타 신호가 아직 매도니까 이 매수 좀 찝찝하네.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센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장이 10시 반에 열리고 나서 보니까 시장이 보조 신호와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이 매도 신호가 나오는 구간이 바로 중심선 335.55가 무너지는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335.55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한 박스 확보 버팅기기 했더니 그 아래 단, 그쵸? 33430까지,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장타 신호, 여기서부터는 다 뭐, 단기, 아니죠. 보조, 메인, 장타, 다 매도니까 좀 버팅기기 했더니 33365까지 매도가 여기서부터, 그쵸? 중심선부터 하나, 둘, 세 박스 매도가 거의 1.9p 파동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28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11월 28일은요, 8시 56분에 일단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이날의 시장의 중심은 335 빵빵이에요. 아, 매수가 맞겠구나 하고 봤더니, 땡 하고 9시 시작하자마자 33660에서 힘겨루기 하면서 시장이 올라타는 모습이 보이니까 나는 혹시 눌림을 잡으려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33560이 가장 좋겠구나. 그리고 나서 더 가든 말든 간에 나는 33560부터 33625까지 매수가 0.65p 파동 나왔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쭉 시장을 보니까요. 보조 매수, 메인 매수, 거기다 장타 신호까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참고로 보지만.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흐름을 한번 봅니다. 요새 시장은 10시 반 정도에 한번 흔들고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대가 10시 26분. 중국장이 열리는 구간에서 335.60에서 힘겨루기를 하는데요. 시장이 지금 계속 매수 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33560 근처에 다시 한번 매수 눌림목을 잡았다고 가정을 해서 보면 33560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다가 33625, 그쵸? 한 박스 주고 버팅기기 했더니 두 박스.
그리고 33750까지 여기서부터 매수가 1, 2, 3 어찌 됐거나 신호가 나와서 우리가 바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눌림을 잡든지 간에 이날은 좋은 타점만 잡았으면 매수로 수익을 많이 내는 날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28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메인 신호가 9시 11분에 출현했는데요. 그 구간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요. 이날 당일 마디는요. 33640입니다. 33640을 자꾸 건드리니까 보조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양봉 켰다가 음봉으로 뚝 빠지니까 이제는 메인 신호도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이 매도 신호라는 이야기는 33640이라는 당일 마디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내가 요리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33640이고요. 눈높이를 낮춰서 33640이 안 오면 그쵸 당일 마디죠. 33625네요. 그쵸 33625에도 나는 매도를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시장을 보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33640은 안 지고 33625 주고요. 자, 이제 33640이 무너졌으니까 그 아랫마디까지는 한 박스는 기본으로 주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33575까지는 한 박스가 나온 거고요. 쭉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는 장타 신호까지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이 아랫단 33575 이 당일 마디가 무너져서 그 아래로 빠질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내가 이 윗단에서 매도를 못 들어갔다면 이제는 장타 신호 보고 33575 매도 이렇게 되는 거죠. 33575 매도 그리고 손절 15티. 그 대신 나는 내려오면 그 아랫단 33510 청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여기서부터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거의 매도가 1.15 이제 빠졌고요. 자, 그리고 중국장이 열릴 무렵 되니까요. 보조 매수, 메인 매수, 장타 매수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이날 시장의 중심은 33760이기 때문에 중심 돌파할 때 따라가도 되나 현재 차트의 모습을 보면 보조, 메인, 장타가 다 매수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점 매수를 한다면 그쵸? 자, 장 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가서 보면 9시 11분에 매도 신호가 나온 것은 뭐냐면 33640과 33625가 무너지면서 아래로 빠졌습니다. 왜? 여기는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저항 구간이 되는데 이제는 여기는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혹시 내려오면 33640과 33625가 지지가 될 수 있겠구나. 왜? 신호가 지금 여기 매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려오면 나는 혹시나 이 신호를 따라서 내가 매매를 한다면 내려오면 안 내려오면 할 수 없지만 내려오면 33640 좋네요. 자, 33625도 좋죠. 요 자리가 최저점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청은 337 빵빵 그리고 재수가 좋아서 버텼더니 어디까지? 자, 33760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가 거의 1.2% 정도 파동이 나왔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30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틱 차트 갖고 매매를 하면 짧은 매매도 할 수가 있고요. 신호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출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날은 8시 50분이 되자마자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매도 신호가 나오면 따라가지 말고 9시까지 기다려 보자 그랬죠. 보니까 자, 매도 신호가 나와서 보니까 첫 번째 이날 시장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33695인데 여기서 두드려 맞았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중심을 돌파 못하네. 그러면 올라오면 다시 나는 이제는 33695가 매도가 되는 거죠. 손절 15틱. 33695 매도.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1차청이 어디 되는 겁니까? 그 아랫단. 33630. 그리고 재수가 좋아서 좀 버팅기 했더니 그 아랫단. 33570. 그래서 매도가
1.25p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순발력이죠. 어떤 거냐면, 자, 매도인데 쫄려서 못 들어갔어. 근데 벼랑간 장타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장타 신호가 나오는 순간이 어딥니까? 33630이잖아요. 그럼 손절 15T 그 아랫단까지 혹시 빠지지 않겠어? 33630 매도 버팅기 해봤더니 그 아랫단 33570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 들어가서 이렇게 두 박스를 먹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었고요. 또 내가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 나올 때 이렇게 들어가서 매도 한 0.6% 정도 파동을 주는 일단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20분이 되니까, 그쵸. 메인 신호가 매수가 나오고요. 중국장 시작한 무렵입니다. 보조도 매수가 나오고, 플러스 알파, 그쵸. 장타 신호도 다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당일 중심이 33695인데 이거를 뚫고 갈 수도 있겠구나. 일단 그런 생각으로 시장을 봐야 되겠고요. 자, 시장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을 때 그러면 나는 33695에 따라잡아도 상관이 없고요. 나는 혹시 저점 매수할 거야.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파란선 갑을 병정 중에서 얘가 병입니다. 한번 헛갈리니까 삭제고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자, 하프 눌림목이 뭐냐면 요 자리예요. 33660입니다. 자, 여기서 33660을 돌파하다 밀렸죠. 그러면 나는 중심선에 33695에 진입해도 무방하나 내려오면 33660은 낚시일 자리입니다. 볼까요? 자, 요 자리죠. 살짝 줬죠. 그건 33660이나 나는 33695 매수를 하고 최소한 한 박스는 가지 않겠어? 자, 볼까요? 33695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자, 3375까지. 그럼 매수가, 뭐, 여기서부터만 따져도 거의 매수가 일단 0.6% 파동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서 시장을 보니까, 자, 메인은 계속 매수였는데요. 보조 신호가 벼랑간 생뚱맞게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 매도가 현재 시장은 뭡니까? 메인도 매수고 참고로 보는 장타도 매수인데 그냥 뭐 메인만 보고 우리가 시장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메인이 매수니까 이 보조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구간이죠. 자, 매수로 바뀌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시장의 중심선 33695. 중심선을 돌파하면 시장은 위로 간다더라.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신호를 내가 따라간다면 중심선 33695가 일단 진입 타점이 되는 거죠. 33695 매수. 자, 몇 번 흔들어 댔습니다. 33695 여기도 줬고 여기도 줬어요. 이 음봉이 떨어져도 메인 신호는 뭐 계속 매수 유지니까요. 그럼 33695가 가장 좋은 타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버팅기 해봤더니 1차 목표가 33755가 되겠죠. 볼까요? 33755. 그리고 나서 내가 다계약이라서 본청 보고 한번 버팅기 해봤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가 매매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윗단 33820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3880까지 매수가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매수가 거의 1.85p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장중에 보조 신호나 메인 신호가 어떠한 신호가 출현됐을 때 그 신호 방향대로 시장을 대응해보자 그 얘기죠. 자, 보니까 이날 12월 1일 날 9시 1분에 보조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그쵸? 자, 9시 3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도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이 신호가 진짜라면, 그쵸? 그 아랫단 마디 자리 있죠? 336 빵빵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나는 336 빵빵이나 아니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전날 마디가는 낚시하는 자리다. 그러면 336 빵빵, 33630 요 자리는 일단 매도의 영역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니까요. 33630은 잘 안 줬고요. 거의 25까지 왔네요. 그리고
336 빵빵이 무너지면 그 아랫단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 아랫단 마디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335 얼마입니까? 35지. 한번 볼까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335, 35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쵸? 매도가 일단 0.6%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장타 신호가 일단 매도 신호가 출현됐으니까 혹시나 그 아랫단 335, 35가 무너지면 한 박스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거죠.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한 박스, 두 박스 거의 매도가 일단 1.2% 파동 나왔고요. 자, 12월 4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장 시작하자마자 8시 48분에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 나왔고요. 또 플러스 알파로 8시 54분에 장타 신호까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일단 장중에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매수가 맞겠구나. 특히 이날 시장의 중심선은 33630인데요. 33630 위에서 노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호가 나왔을 때 이 구간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벌써 이 매수 신호를 따라서 한다면, 그쵸? 여러분들 이 갭은요, 다 외국인이나, 그쵸? 기관이나 이 양반들이 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네들이 손실 나지 않으려면 자꾸 올려칩니다. 그런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자, 매수 신호가 나왔으면은 이 구간에서 그냥 만만한 자리가, 그쵸? 신호가 나왔으면 만만한 자리가 파란 땡땡이 337.60이 되겠고요. 그쵸? 또 내가 좀 낚시질을 하려면 전날 마디 자리가 33725인데요. 33725 살짝 주고 9시 넘어서는 거의 33725를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33725나 33760 사이가 일단 나는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 대신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자, 갭상승을 했으니까 한 박스는 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벌써 33725나 33760에 매수를 해서 내 목표가는 무조건 33820이다. 그런 개념이 없으면 아침 신호가 나오자마자 이거 못합니다. 특히 33820은 어떤 자리냐면 12월 4일 날 일봉을 보면, 자, 12월 4일 날 일봉을 보면 일봉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추세선이죠. 장기 추세선 자리가 거의 338에 있습니다. 분봉상에서도 장기 추세선을 뚫기가 힘든데 일봉상에서 장기 추세선을 한 방에 뚫을까? 잘 못 뚫을 것이다. 그럼 오늘은 고점이 338이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일단 아침에 들어가자마자, 자, 여기죠. 33725나 33760 요 부근에 들어가서 나는 33820에 청산하는 게 가장 잘된 매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꼭지를 찍고 나서 시장이 흘러내리는데 이제 갭을 메꾸는 구간을 보니까 9시 10분 정도 되니까 시장이 내려오는데요. 자, 갭을 메꾼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어떻게 놓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자, 메인 매수. 참고로 보는 장타도 매수야. 그쵸? 매수장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 셌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3천 계약 정도 일단 매수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매수이기 때문에 전날 저항 자리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전날은 336.60이 저항되면서 시장이 아래로 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전일 마디를 참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이렇게 보니까 336.60이죠. 전일 요 자리죠. 전일 저항 자리를 꼬리를 달면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전일 저항 자리를 지지했으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33695에 매수를 해서, 그쵸? 그 윗단 다시 33760까지. 여기서 그러니까 매수가 다시 0.6%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첫 매매는 요만큼, 두 번째 매매는 요만큼. 이렇게 돼서 매수가 0.6%씩 두 번 나왔고요. 계속 시장이 매수세가 세니까 몇 번 단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서도
33695 매수 한 박스. 그쵸? 여기서도 한 박스. 계속 이런 매매가 되다가 10시 반 이후로부터는 이제 중국장이 자꾸 흔들리니까 이제 시장이 약간의 이제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저는 이제 여기서 매매를 끝났습니다. 저는 보통 국내 선물은요, 12시 전에 매매를 끝나는 게 원칙입니다. 뭐 파동이 1시 반, 2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고요. 뭐 아침에 뭐 매매 한 2번 해서 수익 냈는데 뭐더러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자, 이런 구간을 한번 봅니다. 자, 보니까 메인도 매도. 자, 보조도 매도. 장타도 매도 신호가 빼꼼히 나오려고 그러는데, 항상 국내 선물에서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의 주포가 누구인가? 오늘의 주포가 외국인인가? 기관인가? 뭐 개인도 있을 수가 있죠. 보통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거의 3천 계약 정도 매수를 했는데 장타 신호가 나올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친다면, 자, 매도를 친다면 중심선 깨질 때 매도를 따라가도 좋으나 워낙 매수세가 세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포가 매수가 세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를 쳐야지. 336.60이 아까 얘기한 그 자리죠. 그쵸? 자, 아침에 지지했던 자리. 그쵸? 336.60은 아침에 지지했던 자리. 그 전날 볼까요? 여기죠. 저항받았던 자리라 이야기죠. 그러면 나는 매도이니까 중심선 무너질 때 따라가지 말고 336.60인데요. 살짝 줬을 겁니다. 살짝. 진짜 뭐 건드렸을 거예요. 336.60 매도. 그리고 나서 이제는 33630 청산하고요. 워낙 매수세가 세니까 원래는 336.30이 무너지면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어디 그 아래 단, 그쵸? 이 옥색선 자리 335.70까지 빠지는 게 기본적인 코스인데 주포들이 매수세가 세니까 이럴 때는요. 전날 마디 자리에 들어가서 전날 마디 자리에 청산하는 겁니다. 이것도 33660부터 336 빵빵까지 매도가 거의 0.6%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오전에 매매하고 쉬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내가 이 신호를 요리한다면 이런 날은 전날 마디가에 들어가서 전날 마디가에 청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5일 날 차트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원칙이 뭐냐면 장중에 메인 신호나 보조 신호가 어떠한 신호가 나왔을 때만 대응한다.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봤는데 이날은 공교롭게요. 전날 종가 부근에 보조 신호, 메인 신호, 매도 신호 나왔고요. 장 시작하자마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개파락하면서 출발했어요. 다만 마디 자리로 보니까 당일 마디 33505를 그쵸 돌파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제 또 하나 찝찝한 것은 뭐였냐면 이날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좀 찝찝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차트대로 대응했다면 그런 가정하에 시장을 한번 보면 그쵸? 자, 아침에 33505를 돌파하다 밀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장은 현재 보조 메인 장타가 매도니까 한 번은 걸리면 수익을 주겠다. 그 개념이죠. 여기서 33505를 톡 찍고요. 그쵸? 거의 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3440까지 매도가 거의 0.65p 나왔고요. 그쵸? 그리고 시장이 덜 빠지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밑에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가 아주 제한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이 구간에서 보니까 33505를 돌파하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 보여서 우리가 만약에 차트대로 대응했으면 33505 매도 다시 33440 청산 이런 식으로 매도가 0.6%씩은 뭐 차트대로 우리가 대응했으면 두 번 정도 기회를 줬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이 빠지다가요. 이 구간이에요.
자, 아랫단 마디가 33380입니다. 근데 이 구간은 뭐냐면, 저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일단 외국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이 구간대가 12월 5일, 그렇죠. 2시 반 정도인데요. 이날 당일, 그렇죠. 시장 흐름을 보면, 자, 파란색이 외국인이고요. 그렇죠. 빨간색이 기관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크로스가 되는 구간이죠. 요 구간부터 외국인들이 살금살금 팔기 시작했는데, 여기죠.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2시 34분부터 외국인들이 슬금슬금 매도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2시 33분 근처에 우리 마디가 어딘가 봤더니 2시 33분 근처에 우리 마디 자리가 거의 우리 3338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이제 이 아랫단으로 빠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했으면 33380 매도,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은 보면 그냥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다이렉트로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시장도 33380부터 최소한 어디까지 그 아랫단까지 가겠구나.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자, 여기서부터 3331호까지 여기서도 매도가 0.65p 정도 주는 시장의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중심은요, 33360이고요.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장중에 메인 신호나 보조 신호가 나왔을 때 그 방향대로 대응한다. 그리고 장타 신호는 참고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메인 신호가 9시 17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죠.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당일 마디가 33485예요. 신호가 나오자마자 따라 들어갔으면 나는 33485가 되고요. 33485에 나는 매수를 함과 동시에 최소한 그 윗마디 33550까지는 가겠구나. 그런 전략으로 일단 시장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33485에서 33550까지 못 가고요. 그 위에 있는 갑을병정의 파란 선이죠. 33525까지 매수가 0.4% 정도 파동이 짧게 한번 나왔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국내 시장도요, 보통 10시 정도까지는 중국장의 눈치를 보다 그때부터 파동이 움직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어차피 매수인데, 그렇다면은 중국장이 열릴 무렵 10시 전후가 되겠죠. 그때 내가 저점 매수를 한다면 전날 마디가 기준이 여기죠. 33440은 낚시질이고요. 나는 그냥 33485고 뭐고 간에 나는 그냥 33485 돌파하면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니까는 33440이나 33485가 되겠죠. 요 구간이 매수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목표가는 어떻게 된다? 그 윗마디 무조건 간다.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버텨내지 못해요. 여기죠. 33550까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제대로 파동이, 그쵸? 요만큼만 먹었어도 매수가 0.65p고요. 그 아랫단에서부터 33440부터 매수 타점을 잡았으면 거의 매수가 0.9% 정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쭉 보니까 이제 가는 것 같아. 33485를 뚫고 막 가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막 따라가고 싶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날 마디가를 보라 그랬죠. 전날 마디가 하얀 땡땡이 자리가 여기죠. 33405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는 33405 매수, 윗단 33550 매수 청산. 자, 33505를 한 2번 정도 줬네요. 그쵸? 주고 나서 33550까지 파동이 나왔죠. 한 번 나왔고요. 그 아랫단에서도 다시 한번 33505를 여기죠. 살짝 주고 33550까지 매수 파동이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수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장이 땡 하면서부터 이 파란 선이 외국인인데 땡 하면서부터 이 시간대가 8시 52분부터
외국인이 매수로 원내로 갔기 때문에 이날은 조금 시장이 매수로 막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시장을 봤으면 저점 매수가 아니고 뭐 어중간한 매수 자리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버텼으면 수익을 줄 수 있는 장이었다. 또 참고로 이날은 미국에서 10시에 ADP 고용 변화 지표가 있어서요. 시장이 더 가지 못하고 외국인들도 살금살금 눈치를 보는 장세였다. 그래서 매수 파동이 적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7일 날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시장이 전날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요. 갭 하락해서 바닥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원칙이 장중에 신규 신호가 출현했을 때만 대응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니까 1시 5분이 되니까요. 메인 신호 매수, 보조 신호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이 매수 신호를 따라갈까 말까 판단하는 근거는 이 매수는 이날 시장의 중심선이 자, 땡겨놓고 보면 33370이잖아요. 중심선 아래에서의 매수는 좀 조심하거나 삼가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원래 원칙은 매매를 안 하고 패스하는 게 기본인데 하도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서 내가 진입했다 가정해서 보면 신호가 나왔을 때의 하프 늘림목이 이 정도 될 겁니다. 노란 선으로 33335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33335부터 시작해서 파동이 중심선 33370을 찍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윗단 점선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334 빵빵이죠. 여기서 매수가 거의 0.6% 정도 억지로 매수 파동이 나왔고요. 좀 지켜보니까 자 2시 43분이 되니까 보조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메인 신호를 보니까 메인 신호도 빼꼼히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요 구간대가 뭐냐면 당일 마디가 33305를 건드리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시장의 결대로 진입을 했다면 33405 부근이 매도 타점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운 대로 그 아랫단 33245까지 그런 식으로 시장이 볼게요. 33305부터 시작해서 33245까지 매도가 억지로 한 0.6% 정도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시 차트를 앞으로 당겨서 보면요. 이날은요, 시장이 개파락을 해서 자꾸 이제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저는 뭘 봤냐면은, 이날 수급을 보니까 아침 시작과 함께 이 파란 선이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이 죽자사자 밑에서 저점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바닥에서 잘못해서 매도 치면은 물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일단 다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중국장입니다. 중국장이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에 시작과 함께 시장이 도미노로 와장창 빠졌어요. 그쵸? 그래서 요새 패턴은 9시에 시작을 하면 거의 9시 50분, 10시부터 시장이 움직이는 게 패턴입니다. 쭉 보니까 매도를 쳐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니까 최고점 매도를 쳐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보니까 당일 마디 기준으로 33245를 뚫었으니까 그 윗마디 33305는 못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걸리는 자리가 어디야? 쭉 봤습니다. 쭉 봤어요. 보니까 전날은 걸리는 게 없고요. 전전날 차트를 보니까 요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전전날에 마디 자리가 그쵸? 33315의 옥색선 그쵸? 그리고 이 33305는 오늘 마디 자리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33315가 저항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자, 요 자리네요. 그쵸? 10시가 임박해서 보니까 33315를 톡 찍고 밀리니까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전전날 마디 자리를 찍고 저항이구나. 그러면 나는 가급적 33305에 특정한 신호는 안 나왔지만 요 구간에 나는 매도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중국장이
폭락을 하니까 이 파동을 한 번은 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장을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33305 근처에 매도를 들어가서, 그쵸? 33245 그 아랫단 33180이죠. 요 부분에서 거의 매도가 한 1.2% 정도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8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시장이 장 시작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메인 신호, 보조 신호, 그쵸? 거기다가 장타 신호까지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이 구간에서 보면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이 연두색선이 갑인데 갑선을 갭상승으로 띄우면서 시장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날은 무조건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33505 부근에 진입하는 게 좋은데 그 자리는 안 왔기 때문에 33505 두 번 정도 주고요. 벌써 이런 날은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원웨이로 많이 가겠구나. 왜? 메인 신호 매수, 보조 신호 매수, 거기다가 장타 신호 매수. 장타 신호 4인방 갑선을 갭선으로 뚫었으니까 많이 가겠구나. 그러면 나는 원래 335.05에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은데 시장이 워낙 세서 안 오면 나는 무조건 33540은 뭐죠? 하프 늘림목이죠. 하프 늘림목. 33540이라도 일단 진입을 하고 나서 내 생각은 최소한 그쵸 33540은 9시 반까지 몇 번 줬습니다. 내 생각은 무조건 그 윗단 어디죠? 빨간 선이죠. 33570까지는 무조건 간다. 그러면 이 구간은 계속 단타 구간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장타 신호 4인방을 갭으로 뚫었으니까 335.70은 무조건 갈 것이고 최소한 그 윗단 33630까지 갈 것이다. 아침장에서 그런 흐름으로 보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매수가 거의 0.9% 한 박스 반 정도 나왔고요. 시장을 쭉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장타신호 4인방에서 갑선을 뚫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간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시장이 몇 번, 그쵸? 출렁출렁 거렸지만 눌림을 받고요. 그쵸? 여기서도 보면, 자, 하프 눌림 잠깐 33540 한번 주고 단기 매매가 한번 나왔고요. 그쵸? 이 구간에서도 보면은 뭐 이만큼 매수 파동이 나온 거죠. 이렇게 장타 신호 4인방을 갭으로 뚫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날 시장의 수급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홀로 매수죠. 그쵸? 자, 빨간 게 기관, 노란 게 개인이죠. 기관하고 개인 열날이 파는데 외국인이 그냥 하루 종일 땡기잖아요. 이런 수급이 봤을 때는 오늘은 많이 가겠구나. 그래서 장중에 단타도 많이 나왔고요. 뭐 결과론전 이야기이지만 장타 신호 4인방을 뚫고 나서 시장이 결국에는 33540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어디죠? 33760까지 어마무시하게 날아갔다. 우리는 신호가 나왔을 때만 요 구간에서만 잘 대응했어도 최소한 0.9% 이상 그리고 개인적인 차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단타는 몇 번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요. 틱 차트를 놓고요. 국내 선물 차트를 일단 복귀했습니다. 제가 장중에 어떤 메인 신호나 보조 신호의 출현이 없어도요. 어떤 공부 차원에서 눌림목 요령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장중에 무조건 내가 수익률이 저조하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 장중에 메인 신호나 보조 신호가 출현했을 때 그 방향대로 우리가 대응을 했다면 11월 23일부터요. 12월 8일까지 총 14번의 장중 신호가 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14번 출현해서 진입 성공률은 퍼펙트하게 14전 14승을 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수익률이 아니고요, 적중률입니다. 해피하우스와 같이 적중률 높은 매매를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